신규 상장이 왜 뻥튀기 되어서 시작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한정판 신발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어떤 회사에서 한정판 신발을 100켤레 판매한다고 사람들을 공개 모집합니다. 회사는 한 켤레당 7만원에 팔지, 8만원에 팔지, 9만원에 팔지, 아니면 10만원에 팔지 고민을 하다가 유통업자 반응이 좋아서 한 켤레당 10만원에 팔기로 결정합니다. 충분히 7만원에도 팔 수 있음에도 가격을 높여가지고 한정 판매를 합니다. 회사는 100켤레 중에서 자기 회사 사람들에게 먼저 20켤레를 뿌리고 1년 동안 이 신발을 꼭 신고 다니라고 당부를 합니다. 100켤레 중 20켤레는 일반인이 구매를 못하는 물량이며 대부분의 물량이 유통업자 손에 들어갑니다. 그나마 경쟁 치열하게 줄 선 일반인들은 100켤레 중에서 20켤레밖에 받지 못합니다. 총 100켤레를 한정 판매했는데 자기 회사 사람들은 못 파니까 총 100켤레가 아니라 80켤레만 남게 됩니다. 이 80켤레 중에서 60켤레, 대부분의 물량을 유통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인이 한정판 신발을 구매하고 싶어서 좀 더 프리미엄을 주고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유통업자는 판매 첫날에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10만원짜리 신발을 20만원에 일단 판매하기로 하고 2배를 이렇게 뻥튀기 시킵니다. 충분히 7만원에도 팔릴 수 있는 신발이 10만원을 거쳐서 2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미 가치는 3배가 뛰었습니다. 20만원에 올렸음에도 많은 일반인들이 줄을 서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 여기서 플러스 30% 더 된 가격인 26만원에 올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이 유통업자들은 이 신발을 26만원에 처분할지 아니면 그 다음날에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때 30만원에 처분할지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7만원짜리 신발이 한순간에 30만원에 팔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반인들은 이게 얼마든 간에 무조건 구매를 하고 싶어 합니다. 7만원짜리가 50만원이 되든 100만원이 되든 무조건 구매를 하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통업자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26만원이나 30만원, 아무튼 2배 이상 가격에 이 60켤레 대부분의 물량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유통업자들은 마진을 상당히 많이 남겼습니다.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그리고 중간 유통업자가 있습니다. 중간 유통업자도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고민이 좀 많아집니다. 원래 7만원, 10만원짜리 신발이 시중에 30만원에 거래가 되니까 중간 유통업자도 이 30만원짜리를 사서 40만원, 50만원에 팔아야지 자기들도 남는데 여기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중간 유통업자들은 판매 단가가 너무 세고 물건을 구입해봤자 이윤을 남기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이 제품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일반인들이 이 한정판 신발을 모두 들고 있는데 당연히 몇 번 신고선 빨고 하다가 다시 다른 일반인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인이 일반인한테. 당연히 한정판이니까 일반인이 50만원에 샀으면 다른 일반인한테 70만원, 80만원 이렇게 팔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정판이라 하더라도 남이 신고서 빨던 게 쉽게 팔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가격을 낮추다가 자기가 샀던 가격에 반만 받고서 판매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중고 유통업자들이 가끔 사들일 때도 있지만 상품이 주목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통업자들은 수익을 보고 빠지고 일반인들만 남게 되면서 원래 10만원짜리 신발이 중고가가 말도 안 되게 비싸니까 가격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신규주가 뻥튀기가 되면서 유통업자들이 물량을 처음부터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유통업자들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최대한 이 물건의 가치를 높여서 판매할 겁니다. 가끔씩 이런 SK바이오팜처럼 유명한 회사인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한정판이 나오게 된다면 그 가치가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7월 3일 상장하는 위더스 제약이란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가총액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유통 가능한 물량 구조가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의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뻥튀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요즘에 무슨 뻥튀기 기계도 아니고 상장하는 종목 시가총액 상관없이 모조리 기관이 튀겨버리고 있는데 조건만 좋다 싶으면은 거의 2배 가까이 상장하거나 2배의 시작을 해서 기관 투자자가 고점에 모조리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뻥튀기 되는 이유가 기관 투자자 쪽에서 물량을 거의 다 배정을 받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받는 것은 20%밖에 되지 않는데 기관 투자자가 다 받아가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다는 것을 이용해서 최대한 튀겨 놓고서 이렇게 팔고서 나가기 때문에 고점을 찍었다가 장기적으로 반토막,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SK바이오팜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 상장했던 그런 종목들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많은 종목이 상장했는데 뻥튀기 되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두 달만 지나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돈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물량이겠지만 공모 규모 상관없이 우리 사주랑 기관 쪽에서 80%를 무조건 배정받으니까 기관 투자자가 요즘에 물 만난 고기처럼 그냥 조건 맞다 싶으면 모조리 뻥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최근에 뻥튀기 된 것들과 그리고 이전에도 뻥튀기가 되었던 것들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면 결과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외도 있겠지만 과거부터 10개 중 9개는 뻥튀기가 된다면 상장 초기에만 이렇게 잠깐 반짝이지 그 뒤로는 무너지는 종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도 양반인 게 상장 초기에 반짝거리지 않고서 그대로 고점 찍고선 LET라는 종목처럼 개인 투자자가 사는 순간 고점인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위더스 제약이라는 종목도 뻥튀기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뻥튀기가 되는 종목은 확률적으로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낮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매매할 때는 확률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리는 종목이 많은데 확률이 적다면은 훨씬 더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 보시면 위더스 제약이 희망 공모가가 13,900원에서 15,900원입니다. 그러니까 13,900원에도 충분히 확정이 될 수 있는 게 기관의 수요 예측 때문에 공모가가 상단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적당한 기업 가치를 이 구간에서 판단을 받는데 여기서 확정이 되면서 13,900원보다 훨씬 더 좋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 가격에서 무슨 동네 과자값도 아니고 시가총액 수백억, 수천억, 많게는 수조원 이런 종목들이 뭐 타짜도 아니고 500억 받고 500억 더, 뭐 1000억 받고 1000억 더 그냥 모조리 2배로 뻥튀기고 있습니다. 물론 튀긴 다음에 SK바이오팜 같은 초대형주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중소형주는 무조건 기관이 수익 실현합니다. 최근엔 상장했던 종목들 그냥 수급만 딱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튀기고 나서 기관의 매도, 또 튀기고선 매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똑같은 패턴, 안 좋은 확률 뭐 첫날에 작정하고 들어가서 단타를 친다면 운 좋으면 먹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위더스 제약이 상장하고 나서 떨어질지 올라갈지 저는 이거를 예측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과 그전 패턴을 참고해서 대응할 뿐이지 이게 무조건 오를 것이다, 뭐 무조건 내릴 것이다 이거를 두고서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경쟁률이 1000대 1이 나왔습니다. 기관의 경쟁률도 1000대 1. 요즘에 상장하는 것마다 기관의 경쟁률이 거의 1000대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확약도 약 20% 정도 되는데 전체 주식수가 879만 주. 이 중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188만 주인 21%가 유통이 되는데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유통 물량을 자세히 본다면 구조주 물량도 얼마 되지 않고 뭐 이 물량이 해봤자 45만 주에 14만 주 그리고 기관 투자자, 배정받은 기관 투자자가 96만 주가 됩니다. 공모 개인이 32만 주인데 이렇게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거나 시가총액이 적다면은 기관 투자자가 어차피 유통되는 물량 대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쉽게 내주지 않고선 최대한 뻥튀기를 시켜서 매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 물량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와야 될 물량이라 하더라도 뭐 개인 투자자가 한 방 모여가지고 한 방에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나눠가지고 뭐 1주, 10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 개인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 방에 나올 물량이 아니라서 신경도 쓰지 않으며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SK바이오팜도 2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2배 시작을 했으며 시가총액 상관없이 49,000원짜리가 98,000원 시작, 그리고 거기서 더 받아가지고 127,000원 127,000원에서 거래량 없이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상장했던 마크로밀 앤 브레인, 이것도 2배 시작했습니다. 유통 물량 중에 구조주 물량이 약간 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작다는 이유로 이렇게 2배 뻥튀기 되었습니다. 결과는 기관 투자자 매도.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8시 40분부터 보시면은 호가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이오팜 상장 첫날 모습인데 다른 종목도 다 똑같습니다. 최근에 2배 뻥튀기 된 마크로밀 앤 브레인, 이것도 똑같고 LET도 똑같습니다. 2배 뻥튀기 된 것은 시작하자마자 이런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최소 수백만 주에서 수천만 주. 이 물량이 체결이 안 될 걸 알면서도 쌓여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걸어 놓은 것 같지만 이미 체결이 안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시작하자마자 미리 걸어 놓은 이 물량들이 딱 보이는데 시작하고 1초 만에 그냥 40분 되자마자 이런 1900만 주, 뭐 다른 종목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1900만 주는 누가 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개미 투자자 물량일지 딱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 물량도 상당히 많겠지만 이 물량 대부분은 제 생각으로 기관 투자자 물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도 다 똑같습니다. 물량 확보도 안 된 세력이 이렇게 점상을 띄울 리가 없으며 개인 투자자 힘으로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라면 어차피 이 물량을 전부 쥐고 있는 기관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SK바이오팜이 동시호가 이때 딱 체결될 때 보시면 시작할 때쯤에 13,000주인가 12,000주 정도 예상 체결량이 잡히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체결이 수량 배분으로 체결이 되는데 수급을 보시면 기관 쪽에서 딱 만주가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 4,500주.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나눠 먹었는지 이건 자세하게 제가 분석을 할 수 없지만 금융투자 4,500주. 이렇게 딱 단위가 끊어지는 걸로 봐서 수량 배분을 받기 위해서 물량을 많이 쌓았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45번이나 받았으며 보험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 그러니까 이 물량을 건 투자 주체는 기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 매수가 들어오거나 기관의 매도가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대충 추측을 해보더라도 요즘에 상장하는 것마다 기관 투자자 쪽에서 이렇게 뻥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킨 다음에 매도,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당연히 제가 기관 투자자라 하더라도 유통 물량을 전부 주도하고 있는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저 같아도 저럴 것 같습니다. 물량을 싸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물량을 싸게 49,000원에 내놓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거를 가치를 부풀려서 최대한 고점에 개인 투자자한테 넘길 수 있게 그렇게 뻥튀기를 시킬 것 같습니다. 근데 신규주 구조 자체가 이래서 이거는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 상장하는 것들, 시가총액이 작고선 유통 물량이 기관이 주도하는 거, 구조주 물량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뻥튀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더스 제약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종목의 방향을 예측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 뭐 어떻게 대응할 거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 시초가가 상당히 뻥튀기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1,400억 규모, 이것도 15,900원에 시작을 해야지 1,400억이지 여기서 2배 뻥튀기가 된다면 2,800억 원이 됩니다. 게다가 유통 가능한 물량도 20% 정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SK바이오팜이나 다른 종목들처럼 딱 40분에 봤을 때 물량이 300만 주, 400만 주, 뭐 수천만 주 이렇게 쌓여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2배 시작해서 그 전에 패턴들의 종목들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전 패턴들이 전부 말해주고 잘된 예시가 거의 없기 때문에 2배 뻥튀기 된 종목들이 과연 그 다음날에 아니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2배 뻥튀기 된 LET 고점 28,000원에서 순식간에 반토막까지 갔습니다. 정확하게 반토막은 아니지만 거의 반토막 14,000원 근처인 16,500원까지. 그리고 마크로밀 앤 브레인 이것도 신나게 뻥튀기 시켜서 하루 종일 상한가에서 거래시켜 놓고서 오늘 22%가 떨어졌습니다. 각자 이전 패턴들을 분석해 보시고 확률적으로만 대응하신다면 신규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신규주로 재미를 못 봐서 아쉬운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세력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적당한 가격에 시작을 해야지 세력들이 이 물량들을 전부 소화시키면서 끝까지 상승을 시켜줄 텐데 요즘에 상장하는 것마다 기관들의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굳이 이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먹을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널렸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각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